헌법, 평등권, 재산권, 대통령 문제 하겠습니다. 평등권이 뭐냐? 당연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자, 절대적 평등은 아니고 상대적 평등이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장애인들 있겠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거는 고려해준다. 요 소리입니다. 자, 평등 심사는 비교 집단 설정.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인가? 다르면 평등 문제가 아니다. 자, 차별 존재 여부. 법이 뭐 다르게 취급하는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가? 당연히 이제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했다. 뭐 과잉이지 않았냐? 뭐 요런 거를 다 판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합리적 이유 있으면 합헌이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차별하면 위헌이겠죠? 자, 심사 강도는 이런 식 성별이나 뭐 기본권 당연히 엄격하게 하고 직업재산은 중간이고 일반 같은 경우는 완화된 심사를 한다. 법무사 시험에서는 대부분 자의금지 원칙 완화 심사 기준이다. 자, 뭐 도일 집단 여부, 뭐 공무원 일반이 다르죠. 군인 일반이 다르고 내부 신고자, 외부 신고자 당연히 다르죠. 다르면 차별 가능하다. 객관적 기준이면은 뭐 연령, 금액, 순위 완벽하지 않아도 인정되고 뭐 유족, 순위, 연장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합헌이다. 자, 입법 재량 인정 같은 경우는 형벌, 뭐 절차, 정책 웬만하면 합헌이고 형벌 차이는 뭐 균형법, 뭐 부물 발부죄 요런 것들이 있죠. 정치적 기회 같은 경우도 평등해야 되고 이거는 엄격합니다. 선거랑 정치자금 예를 들면 지방의원 뭐 후원회 제한한다. 이거는 위헌이다. 왜냐? 왜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수요 목적과 무관한 차별도 당연히 위헌이겠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바로 문제 볼게요. 평등 원칙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보면은 자, 사업 시행 결과 사업 고용대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주거법에 따른 뭐 사업에서는 가구 수 증가 상관없이 개발 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해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학교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죠. 자, 무슨 소리냐? 당연히 자, 지금 주택건설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죠. 그럼 당연히 학교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무관하지 않죠. 자, 위반하지 자, 그렇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문제 6이에요. 자, 지금 얘도 건축이고 건축 사업이고 얘도 똑같은 건축 사업인데 얘 같은 경우는 가구 수준과 상관없이 지금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학교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라는 차별이죠. 만약에 똑같이 가구 수 증가하는 경우에 뭐 부과한다. 이러면은 이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고 뭐 정책 차이일 텐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반됩니다. 아니지. 위반되지. 자, 다시. 처음이 맞네요. 보면은 얘는 도시개발이고 얘 같은 경우는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건설법에 따른 거는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학교시설 확보가 필요하겠죠. 왜냐?
자,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주택처럼 이제 주거 공간보다는 이제 뭐 회사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증가해야지 학교 움직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자, 주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걷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않음. 2번 국가유교자 유족 중 보상을 받은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뭐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법은, 자,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 평등 원칙이 위반되죠. 맞고. 자, 위가 틀렸네요. 유족 순위 연장자는 위헌이고, 그리고 학교경제 부당 사건은 합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은 이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바 평등 원칙 위반되지 않죠. 왜냐? 피해자가 요청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 신분 보장을 위해서죠. 4번. 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왜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리사랑 이제 법무사 업무 다 할 수 있죠. 자, 5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할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은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 이 관계들이 있어서 그래요. 2번. 평등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보상 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 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반된다. 맞죠? 나 2번.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국공립 졸업생을 우선시키는 교육공무원법은 사립대학교 졸업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되게 하므로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 맞죠? 3번.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업 요원의 군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은, 자,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왜냐? 두 개 하는 일이 달라서 그래요. 하는 업무가 다름. 자, 그다음 4번. 자, 지금 분묘 발굴죄 법정에서 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함 없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있더라도 평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 이거는 이제 그 시체 오육죄보다 더 크게 쳐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상강 오류는 나라죠. 유교 나라기 때문에 이거를 더 크게 칩니다. 그래서 시체 오욕보다 분묘 발굴을 더 심하게 쳐주는 거예요. 5번.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뭐 내부 공익 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함. 공익 신고자의 보호법 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내부 신고가 더 어렵죠. 왜냐면 다 매장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공익 신고자는 그 이에 받을 피해까지 보상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3번. 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지금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일반인이 범한
선거 위반죄와 달리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거는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자, 맞죠? 왜냐? 지위 자체가 다르니까. 공무원이랑 일반인이랑 똑같이 평가할 순 없겠죠. 당연히 공무원이 이 범죄를 저지른 걸 더 크게 주의해서 봐야 될 겁니다. 2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해서 당연히 가중처벌이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불법성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형법상 이런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왜냐? 얘는 지금 한 번 해서 봐뒀는데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가중 뭐 똑같이 처벌하면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왜냐? 다른 거지만은 일단 절도죄 잘못된 거예요. 네. 저는 3번 선거와 무관한 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중앙당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위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맞죠? 그리고 군형법상 이런 거랑 달리 강제추행죄 및 한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중강제 추행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 지금 군대는 지금 상하 체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보다 더 엄중 처벌해야 된다. 고소리입니다. 동일한 윌수입 행위에 대하여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경감한 범위에서 처벌하는 반면 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죠? 그러면은 1억 9천짜리 사서 2분의 1 경감에서 받으면 끝이잖아요. 당연히 평등 원칙에 어긋나죠. 4번 옳지 않은 거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성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자, 맞죠? 왜냐? 왜냐? 국가 말고 이제 만약에 뭐 공공단체한테 했을 때는 이제 가집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국가랑 공공단체랑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도 가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쟤도 가능. 근데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 못한다는 것은 위반한다. 요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민법상 경매 절차에서 자 민사집행방사 경매 절차에서 지금 매수 신청 보증금이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그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는 경우 국고에 기속하지 않고 배당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국세, 공매 절차에서 매각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기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조항법 규정은 당연히 성질이 다르죠. 국세징수와. 하지만 성질은 다르지만 지금 자 보면은 자 매수인 대금 미납일 경우 배당 지원에 포함시킨다. 요거랑 배당 지원은 이제 저당권자한테나 주려고 이제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공매, 국가 절차 같은 경우는 바로 국고에 귀속시킨다. 왜냐? 국가가 껴있어도 개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이유 없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재산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재산의 관점. 다음 디귿, 니은 틀렸고.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을 본다고 규정한 구소년법 제67조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아니죠. 자, 왜냐? 자, 보면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의 하나예요. 지금 장래에 향하여 선고받지 아니하는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 당연히 그 외의 사람들은 불합리하겠죠. 집행 여부에 따라 차별입니다. 따라 차별. 그래서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 리을. 고소인 고발인만을 검찰청장법상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조항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아니죠. 왜냐? 지금 보면은 지금 검찰청법상이죠. 검찰청 내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소인 고발인만을 이제 다시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에요. 피의자는 별도 권리구제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는 별도 구제 방법 정지.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자, 미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하가 가능한 시기를 1심 판결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하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자, 지금 보면은 왜냐면 자, 지금 고소를 취하했죠. 자, 절차 진행 보장을 해야 되고 진행 보장. 그리고 친고죄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친족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소송 안정성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고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이제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미음은 맞습니다. 자, 재산권 가볼게요. 자, 재산권은 당연히 법률로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 뭐 사업성 권리, 뭐 공법상 권리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당연히 뭐 공무원 퇴직연금 수호권 요것도 포함되겠죠? 포함되지 않는 거 사회보장급부 이거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포장 안 되고 기초생활보장도 당연히 그 사회급부죠. 단순 뭐 기대이익,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되고 영업기회 당연히 장래이익이니까 포함 안 되죠.
금전이라고 해서 다 재산권 아니다. 자, 공용 수용. 자, 요거 특정 재산 강제 취득이고 반드시 보상이 필요해요. 공용 제한. 특정 재산 사용 재산 제한을 하는 거고 보상이 필요할 수도 없다. 일반적 제한은 뭐 사회적 제한, 뭐 보상 불필요. 재건축 사용 수익 제한은 뭐 보상 없기 때문에 정당 보상은 완전 보상 원칙이죠. 당연히 객관적 재산 가치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용이 있어요. 자, 수용 주체 당연히 민간도 가능하고 공익사업이면 잘 국이 빠졌는데 국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 뭐 공공 필요는 당연히 이제 실질적 공익이 있어야겠죠. 뭐 고급 골프장 당연히 공익 구조이기 때문에 위헌이겠죠. 자, 진적 소급 입법 이거는 과거 완료된 법률 관계 변경이기 때문이고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예를 들면은 과거 법률에서 뭐 합헌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위헌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거까지 포함해서 위헌시키지 말자 이거죠. 예외는 있습니다. 공익 같은 거. 자, 부진적 소입법은 진행 중의 관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합헌이어서 계속 진행했는데 이제 판결 진행 중에 위헌이 됐을 경우에는 요거를 따라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자, 연금 뭐 재산권 인정 내용 변경 가능 기탁금이 뭐냐 이제 정치 자금을 정당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선관위에게 맡기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책임 없는 경우에 반환 안 하면 당연히 위헌이겠고 유류분은 이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자의 재산 중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몫이 있는데 시효 제한이 있어요. 왜냐 시효가 너무 지났는데 다시 달라 하면은 이미 그게 뭐 진짠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제한 과도하면 당연히 위헌이겠고 재건축 사용 수익 제한 보상 없이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바로 문제 볼게요.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사업 및 공포성 권리를 포함하죠. 맞고 기초생활권은 당연히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맞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이제 의미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사회적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맞죠? 자, 왜냐면 재산권 본질이 사회적 제한성이에요. 사회적 제약성. 요런 게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는 사회적 기능이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뤄야 할 성질일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 이익을 관찰할 것을 허용된다. 맞죠? 왜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하게 공동체 이익을 관찰할 것이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지권을 따로 뭐 특약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건물이랑 딸려가죠. 요런 이유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허용하죠. 경우에는 허용. 왜냐? 공공 필요, 공익 필요.
자, 재산권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랑 당연히 손실 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 침해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소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발 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개발 이익은 그 이후 이익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용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맞죠? 자, 민간도 가능한데 자,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반적 급부에 대한 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금전의 급부로서 주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회부조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적 급부이기 때문에 급부 그리고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생지원금 받았잖아요. 요것도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못하면 못 받는 게 그 이유예요. 재산권으로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위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구유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구유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이다. 맞죠? 자, 부진정이랑 진정소위법 차이는 뭐냐? 자,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거를 지금 새로운 법을 적용시키는 거. 요게 부진정 소급인데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나 신뢰관계를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법에 의하여 재산권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이다. 맞죠? 5번 공용 수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의미에 비춰볼 때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은 당연히 위반되죠. 자,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3번 재산권. 자,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 없이 재건축 사업구역 내 임차권의 사용 수익을 중지시키는 것은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아니죠. 지금 임차권자의 당연히 사용 수익 중지시키는 것은 당연히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죠. 자, 1번 틀렸습니다. 당연히 침해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상이 필요해. 보상 필요. 2번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금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된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그에 해당하는 지방의원권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것도 맞죠? 왜냐? 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죠.
지금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자, 기존의 뭐 연금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감액 방식으로 가능해요. 감액 방식으로 지급. 3번. 자,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예비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맞죠? 지금 내가 될 줄 알고 기탁금 맡겼는데 지금 후보도 못 나간 거죠.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화학류 저장소에 대한 시설 이전 명령 때문에 화학류 저장소를 이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실되는 영리 획득의 기회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보기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공무원 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 보상 내지 후임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며 특히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죠. 자, 재산권 옳지 않은 것. 자, 시혜적 입법. 자, 시혜적은 이제 뭐 베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시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해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단순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보호하지 않죠. 맞고 연금 수급권 내용은 입법자의 정책 판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어 조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신뢰는 부호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59세에서 60세로 인상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이 그겁니다. 상속 보장 금액. 피상손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민법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사실로 알 때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 시효를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 자, 상속분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법에서 보장한 이만큼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거를 효력을 잃게 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반환해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알 때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 시효를 정한 것은 너무 하잖아, 이 정도면. 왜냐면 이미 그때 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없는 걸로 취급을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년 안에 신청을 하라 이 소리죠. 왜냐면 살아있을 때까지 달라는 건 좀 너무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맞죠? 5번. 재산의 객차가 갖는 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 가능 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피수용 토지 수용 시점 시가에 의하여 하고 자 개발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발 이익보다 틀렸죠. 개발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대통령은 헌법상 지위가 이제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다.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총괄, 대외적, 대내적이죠.
권한은 당연히 행정권, 뭐 입법 관련 권한, 사법 관련 권한, 긴급권, 군사권, 기타 권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권 관련은 뭐 공무원 임명하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겸직 금지죠. 우리는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자, 법률안 거부권,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의견 다시 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 가능하고 국회 재의결 요구는 이제 제적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고 국회에 대한 권한, 국회 출석, 발언 가능, 서한으로 의견 표시 가능, 자, 사면권. 요 정도가 있어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하고 특별 사면은 이제 특정인 동의 불필요. 왜냐,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범죄 종류를 기준으로 사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감형은 형 감형이고 복권은 자격 회복이 필요하다. 자, 군사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이 최고 통수자고 계엄 선포권. 자, 비상사태 가능하고 절차는 대통령 선포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승인 필요 없고 국회는 해제 요구 가능하죠. 과반수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 전 대통령 때 이제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요겁니다. 대통령은 해제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해제를 안 했었죠.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뭐 법률 대체, 긴급재정 경제명령, 경제위기 대응, 뭐 계엄, 군사적 통제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원칙, 뭐 보충성, 최소성, 일식성, 뭐 사후통제 이런 것들이 있고 사법심사는 긴급권 행사도 심사 가능한데 정치성을 고려하면은 제한적 심사를 해준다. 긴급명령 효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국회 승인 못 받으면은 그때부터 효력 상실이다. 그래서 장래효입니다. 자, 긴급조치 판례, 자, 유신헌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도 위헌이었어요. 자, 유신헌법이 그냥 이제 낡은 거 바꾸자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 때 뭐 임기 6년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임명권 의원 임명권 요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당시에도 위헌이었어요. 자, 영전 수여권 있는데 이게 뭐냐? 자, 대통령이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이제 뭐 상을 수여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증 뭐 이런 거 주죠. 국가언론 자문회의 의장이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은 아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이제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 득표가 필요하고 대통령 권한의 통제 이제 긴급 명령 승인 뭐 계엄 해제 요구 뭐 탄핵 국회 같은 경우는 사업에서는 위헌 심사 가능하고 정치적은 선거로 통제 가능합니다. 자, 요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부터 바로 할게요.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대통령은 당연히 공직을 겸할 수 없고 자, 비상계엄 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국가원로자문회 의장은 전직이 아니라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에요. 직전 대통령. 자, 전직은 퇴임한 모든 대통령 포함하는 거고
모든 대통령. 그래서 이런 뜻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의장은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자, 3번.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선이 될 수 없다. 왜냐? 얼떨결에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대통령은 국가 대표예요. 4번. 대통령이 발행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자,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2번.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국가긴급권은 법치주의 예외로서 위기 극복이라는 소극 목적을 위해 발동되어야 되며, 자, 기간 범위 이런 거 있어서 최소한의 한도 내로 한정돼야 되죠. 맞죠? 왜냐? 너무 적극적 목적이거나 최대한이면 계속 국가긴급권에서 우리나라가 완전 긴장 상태에 있겠죠? 당연히 맞고. 2번.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국가긴급 활동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나 당연히 뭐 정치적 성격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의 한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 자, 유신헌법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 그 발동 당시에도 위헌이었어요. 위헌. 당시에도 위헌이었고 현행법도 위헌입니다. 둘 다 위헌이에요. 자,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대상이 되죠. 계엄 상황이 해소된 때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자, 계엄 상황이 해소된 때는 대통령은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할 수 있고, 자, 플러스 이제 국회가 이거 대통령이 지금 선 넘었다 했을 때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대통령은 무조건 해제해야 돼요. 요 차이가 있어요. 3번 옳지 않은 것. 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사면권이 있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에 의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 재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맞죠? 2번 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업부 판단을 변경하는 제소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당연히 예외죠. 자,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고, 자, 특별 사면은 이제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효력 상실하게 되는 사면이다. 대통령 사무권 행사는 자, 국회의 동의 필요하죠. 자, 일반 사면은 동의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복권이랑 이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당연히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에서는 당연히 못하겠죠. 복권. 4번 옳지 않은 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맞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권을 통솔한다. 맞죠? 대통령은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때 대통령은 자, 국회에 보고하진 않습니다. 왜냐? 지금 계엄은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위급합니다. 자, 그 대신 이제 그 국회가 해제 요구하면은 반드시 해제해야 돼요. 반드시 해제.
자, 당연히 대통령은 출석하거나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 표시할 수 있고,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